직업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업병이란 건 여러분, 어떤 조건이냐면, 그냥 두리뭉실한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근로자에게요. 그냥 일반적인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질환이 아니라 특정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직업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업병은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될 텐데 일반 건강진단으로는 발견이 힘듭니다. 특정한 직업에 생기는 특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검진은 특수건강진단, 특수검진을 통해서 직업병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에서의 목표는 여러분, 직업병을 예방하고 또는 빨리 발견하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보건에서는 치료를 한다, 그런 거는 목표는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직업병이다 아니다, 그거를 보상 판정을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보상 판정을 내리는 거. 이 사람 직업병 맞다, 꽝꽝. 그래서 산재보험으로 인정해줘라, 산재보험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다? 근로복지공단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 판정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직업병 보상 판정을 내리는 곳, 근로복지공단.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직업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묻는 거는 이타이병, 요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타이병,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주로 뭐 때문이다? 카드뮴 때문에 생기는 거죠. 카드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타이 하면은 카드뮴입니다. 그럼 이 카드뮴 때문에 생기는 이타이병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이거는 건전지 다루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은데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타이 이거는 아프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통 들어갈 거야. 아픈 거 요통, 그리고 근육통, 뼈까지 아파, 골통. 그래서 요통, 근육통, 골통. 그래서 아파서 못 걷겠어요, 보행장애. 그리고 골 들어갈 거야. 골통, 그리고 골연화증,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뭐다? 이타이병의 증상입니다. 골연화증, 골통, 그리고 통통, 요통, 근육통, 보행장애 이런 거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있죠. 자, 미나마타병,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 수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카드뮴은 이타이, 미나마타는 수은입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인자, 쉽게 말해서 농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은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데, 수은 중독이 되면요, 주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신경계에 문제를 주는 증상들이 드러납니다. 신경의 증상들이 드러나고요. 신경계가 좀 침범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구내염 이런 것 등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우울증, 불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내염, 그리고 신경계 문제 이런 거 하면은 수은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중독입니다. 납중독. 자, 납중독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축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사람들 있죠. 축전지. 그리고 또 인쇄공, 인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흔한 직업병이 납중독입니다. 그러면 납중독이 되면 어떤 문제를 초래합니까? 조혈 기능에 문제를 줍니다. 피를 만들고 이런 거에 문제를 준다고요. 그래서 조혈 기능의 문제로 뭐가 생긴다? 납하면은 빈혈을 떠올리셔야 돼. 납중독, 빈혈하면 납중독.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우리가 쓰라고 안 나오죠.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소변 안에서 코프로포르피리 뭐가 소변에서 나온다, 이런 거 나오면은 납중독입니다.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 찌꺼기인데요. 소변에서 어쨌든 뭐가 검출이 된다.
코프로포르피린이라는 게 나오더라. 납입니다. 그 다음에 치은에, 치은 잇몸이죠. 잇몸의 색깔이 착색이 될 겁니다. 잇몸의 암자색의 착색이 약간 보랏빛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혈압도 있을 수 있고 아기를 가졌다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경에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등이 납입니다. 그래도 납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빈혈. 요거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한병입니다. 자, 잠한병은 여러분 다른 말로 감압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해녀병, 뭐 잠수병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잠한병, 감압병, 잠수병, 해녀병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잠한병은 시험 문제에도 많이 물었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주로 생깁니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밑에 바다 밑이나 땅 밑에 있죠. 거기는 지대가 저 낮은 곳이죠. 낮은 곳은 여러분 기압이 높아. 그래서 여기가 땅이라고 친다면 땅 밑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은 어떻다? 여기 밑으로 저지대로 들어갈수록요 기압은요 높아요. 밑에가 기압이 높아요.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갔을 때 막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 이런 데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는 고지대는 기압이 어떻다고요? 기압이 낮아요. 자,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본다면 고기압이래요. 그럼 고기압이면 어디야? 저 땅 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압이 낮은 곳으로 지대가 높은 데로 밑에서 일하다가 휙 올라왔어. 갑자기 올라왔어. 그랬을 때 몸 안에서요. 혈관 안에 질소가 발생하거든요. 질소는 가스야. 이 가스가 혈관 안에 들어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생기는 게 잠한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때 갑자기 기압을 확 낮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또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직업병입니다. 잠한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 생긴다? 고기압에서 일하다가 생겨요. 그럼 주로 고기압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감압을 할 때 여러분 감압이라는 건 압을 낮췄다는 거예요. 밑에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압이 높고 갑자기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휙 했을 때 그때 생기는 게 관절염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잠한병 또는 감압병 또는 잠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종에서 이런 직업병이 잘 생기느냐면요. 교량가설, 다리 놓는 거 있죠. 다리 놓는 거 밑에서 다리 놓으려면 밑에서 일해야 되잖아. 밑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그죠? 그 다음에 터널 공사. 저 지대가 낮은 데죠. 기압은 어떻다고요? 높죠. 거기서 일할 때. 그 다음에 잠수부, 저 바다 밑에 기압이 높죠.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휙 올라올 때 생기는 질환을 잠한병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얘랑 반대로요. 고산병 또는 항공병이라는 게 있죠. 고산병,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항공병 저 위에잖아. 그럼 어디야? 기압이 거기는 낮죠. 그래서 고지대는 기압이 낮아요.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항공병, 고산병이 많겠다. 그래서 고산병, 항공병은 주로 뭐 승무원들이라든지 그죠?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그런 분들 아주 고지대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한테 생기는 걸 고산병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반면 분진이 나왔습니다. 자, 분진은 여러분 우리가 대기오염의 지표 할 때도 분진 들어갔었거든요. 이 분진을 다른 말로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는 어디에 문제를 준다? 폐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일반적인 먼지 때문에 생기는 거면은요. 진폐증, 일반적인 먼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석공, 돌 깨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조각 만들고 이러잖아요. 돌로 채석공. 그러면 도자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돌 깰 때 돌가루들이 막 날릴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그럼 그걸 우리가 들여 마셨어. 그때 그 돌가루가
폐에 가서 뭐를 일으킨다? 규폐증이라는 질환을 일으킵니다. 자, 규폐증 같은 경우는 나중에요. 결핵으로 말기에는 그 발병이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면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예전에 집 짓거나 건설 같은 거 할 때 많이 썼던 게 성면인데, 이게 몸 안에 들어와서 성면폐가 되면 훗날 뭐를 유발한다? 폐암을 유발합니다. 결론, 분진에 의한 장애는 직업병 이름이 어떤 게 있다? 진폐증, 그 다음에 규폐증, 그리고 성면폐증. 되셨어요? 그렇게 세 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참고로 벤젠 유해 물질이죠. 자, 이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재생불량성 빈혈은요, 주로 어떤 문제다? 골수 기능의 저하로 인한 빈혈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하면 벤젠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한 장애, 진동 또는요, 말초 부위에 추위에 노출이 됐어요. 추위에. 그래서 진동에 의한 장애나 또는 추위에 노출이 됐거나 이럴 때 주로 생기는 질환이 뭐냐면 레이노시병이라고 합니다. 레이노시병.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진동이니까 예전에 타이핑 치는 분들 있죠. 타이핑 치는 분들 어디로 쳐요?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계속 손가락으로만 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직업이 그거니까 계속 오랜 시간 일을 하겠죠. 그러면 손가락 쪽에 이쪽에만 계속 일을 해서 손가락 쪽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손가락 쪽에 말초 부분이 색깔이 새파랗게 청색으로 변하는 거, 그걸 바로 레이노시병이라고 합니다. 또는요, 내가 바깥에서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됐어요. 그럼 우리가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추위에 노출돼서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말초 부위가 오랜 시간 추워지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끝부분이 시프로 쭉쭉하게 변해. 그거를 뭐라고 한다? 레이노시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레이노시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동에 의한 그런 직업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고, 또는요, 추위 때문에 레이노시병이 생겼다면 장갑을 껴야 되겠고, 되셨어요? 그런 직업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계속 작업을 하고 키보드를 치다 보면은 어깨가 어때요? 어깨가 되게 아프죠. 어깨 축지가 목 쪽이 되게 아프고, 그죠? 그래서 목하고 어깨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목이 아프다. 경추할 때 목도 아프잖아요. 컴퓨터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디도 아파요? 날개 축지도 아프죠. 견갑부, 날개 축지. 그리고 또 조금 더 밑에 팔이 아프죠. 팔, 완, 상완 하는 때 완. 그래서 목과 날개 축지와 팔이 아픈 증후군, 그거를요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업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거죠. 이때 작업 형태가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이다 하면은 경련한 증후군, 다른 말로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요, 자동차 회사에서 판금 작업을 해요. 판금 작업. 자동차 구겨진 데를 막 펴는 거야. 연장으로 막 하면 얼마나 금속이 펴지는 소리가 시끄럽겠어요. 그런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은요, 뭐가 생긴다? 난청이 생기죠. 근데 그냥 그 난청은 일반적인 난청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생기는 난청이다. 그래서 직업성 난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간단하게들 외우세요. 카드뮴, 이타이. 아프다. 그 다음에 수은, 미나마타병. 그죠? 그 다음에 납 하면 뭐가 떠올라진다? 빈혈. 그리고 소변 안에서 뭐가 나오더라? 이런 거. 납 중독이죠. 그 다음에 고기압은 어디다? 저 밑에. 그래서 저 밑에서 일하다가 휙 올라왔을 때 갑자기 막 관절염부터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잠한병이다. 그래서 교량가설, 터널, 잠수부 이런 사람한테 생기더라. 그리고 저 위에서 고지대에서 일할 때 생기는 거는 고산병, 항공병. 그죠? 그 다음에 분진 때문에 생기는 거는 진폐, 규폐, 성면폐.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 하면 뭐가 떠올라라? 벤젠.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또는
끝부분이 추위에 노출됐어. 그때 끝부분이 새파랗게 변하는 게 레이노시병. 그 다음에 컴퓨터 다루는 작업 형태에 따라서 목도 아프고 날개 축지, 팔까지 아픈 경견한 증후군, 다른 말로 VDT 증후군, 그리고 계속 시끄러운 곳에 노출되면 직업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마무리들 잘 하십시오. 정리 잘 해두십시오. 자, 직업병 중에서 이번에는 부적당한 조명 때문에 생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적당한 조명이라면 이제 그 조명이 밝기가 맞지 않다는 거겠죠. 그럼 밝기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를 준다? 안정피로. 자, 안정피로라는 거는 눈이 쉬어도 어떻다고요? 피곤하다. 눈이 쉬어도 피곤하고요. 그리고 진짜 근시는 아니고 가짜 근시라는 거죠. 조명 때문에 근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안구진탕증 하면은 여러분 부적당한 조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적당한 조명 하면은 안구진탕증, 안정피로가 대표적인데, 안구진탕증은 안구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바닥바닥 떨리는 거예요. 안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 동공이. 그런 거를 안구진탕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능률도 조명이 안 맞으면 좀 열심히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자, 요런 거는 조명에 의한 문제인데, 자, 지금 말하는 색약 있죠. 뒤에 있는 색약. 색약은 생명인 거죠. 색 구별이 힘든 거. 그럼 이거는 조명 때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조명 때문이라고 하면 X. 그 다음 두 번째는 결막염. 이것도 조명 때문에 결막염이 생기는 거는 따로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조명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눈이 쉬어도 피곤하더라. 그리고 안구에 지진이 일어나더라. 타닥타닥 떨리는 거요. 그런 현상이 부적당한 조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열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열사병 먼저 볼게요. 자, 열사병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아주 고온 다습한 곳에서 일을 한 거예요. 온도도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습하기까지 해요.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불쾌지수 하셨죠? 불쾌지수 할 때도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 그럼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느끼는 온도는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체온 조절을 하는 센터,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그곳을 체온 조절 중추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뇌의 귀 근처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기본관과 맞물려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를 뭐라고 한다? 시상하부. 여기에 마탱이가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가 너무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뇌사에까지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열에 의한 질환이 열사병입니다. 그럼 이때 열사병은요, 땀이 안 나. 땀 분비가 안 됩니다. 그게 특징적이에요. 땀이 안 나니까 오히려 열이 더 오르는 거예요. 땀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열을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땀으로 인해서 열이 나가게 발산을 할 수 있는데, 땀이 안 나다 보니까 열이 더 올라가.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의 맛이 간 게 열사병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열사병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체온 조절 중추 그거 고르셔야 되고, 이 열사병의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말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났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얼음물에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냥 얼음물에 담궈 버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얼음물 마사지 열사병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요, 관장을 하는데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을 해서 안에 장기를 내부를요 열을 식히는 거야. 열을 식히는 거. 그러니까 얼음물 마사지, 얼음 관장, 얼음물 관장 이런 거니까 열을 무조건 급속하게 떨어뜨리는 응급처치는 어떤 경우에 한다? 열사병
열사병일 때 한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열경련입니다. 자, 열사병과의 차이점은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럼 이때 열사병은 땀 분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열경련은 엄청 더운 곳에 있는 거는 공통점이나 이번에는 땀이 무지무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다 보니까 땀에는 우리가 수분이 있죠. 그런데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 여러분 좀 짭짤하죠. 그게 뭐가 들었으니까 그렇다? 소금이 들어서 그래요. 염분이 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땀을 무지무지 많이 흘리면 수분도 잃어버리고 염분도 잃어버리는 거죠. 수분과 염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과 염분이 나갔을 때 특히 이 염분이 나갔을 때 있죠. 이 염분이 나가면 우리 몸에서 뻣뻣하게 지가 내리고 저릿하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게 열경련이에요. 그래서 열경련은 뭘 잃어버려서 그렇다? 많은 땀을 흘려서 염분을 잃어버렸을 때 저릿하고 하는 경련이 일어난다. 열 때문에 일어나는 경련이다. 열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열경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 때문에 한 거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공통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열경련 하면은 뭐가 문제인데요? 소금이 부족해서 생긴 거죠. 염분 부족이니까 그 염분을 어떻게 해야 돼? 보충해 줘야 되겠죠. 의식이 있다면 소금물을 마시게 하고 만약에 의식이 없는데 소금물을 주면 또 기도가 막히니까 의식이 없을 경우는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IV로 해서 들어가겠죠. 어쨌든 간에 소금물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 염분 부족 하면은 열경련,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의 문제, 얼음물 마사지 이런 거 나오면 열사병.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허탈이라는 거는요. 열 때문에 허탈해졌어요. 어디가? 특히 심장이요. 심장이 열 때문에 더위 먹어가지고요. 심장이 지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심장에 힘이 없고 지쳐버렸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장을 파워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바카스를 심장에 줘야 되겠죠. 강심제. 심장을 파워 있게 하는 강심제를 줘서 심장이 허탈에 빠진 거를 좀 낫게 하자. 파워 있게 다시 뛰게 하자 하는 겁니다. 강심제를 투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열 때문에 기운이 축 처진 거 열허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보다는 열경련과 열사병을 가장 많이 비교하면서 물었었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직업병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근로자들이 채용할 때 채용 건강검진 받죠.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말하면 자르려고 그게 아니고요. 실제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은 그 사람의 신체적 그 근로자의 정신적 특성에 맞는 자리에 배치해 주려고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르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직업병이 뭐였습니까?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질병이 생기는 걸 직업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직업병은 주로 어느 곳에서 생긴다?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생기겠죠. 그럼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직업병이 생길까 안 생길까 자주 예방해야 되니까 건강진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건강진단은 어떤 건강진단을 해줍니까? 한다면 일반 건강진단이 아니라 그랬죠. 조금 전에도. 그래서 이때 해주는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이라 그랬습니다.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입니다. 그러면 특수 건강진단을 받는 목적은 뭐예요? 직업병을 발견하려고,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죠. 특수 건강진단입니다. 되셨습니까? 일반 사업장에서 하는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
그죠?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열사병까지 했는데 햇빛 있죠? 햇빛 때문에 생기면서 애국조의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햇빛 보고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픽픽 쓰러지죠. 그게 뭐야? 일사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사병 같은 경우는요, 주로 뭐 때문이냐면 햇빛 때문이야. 그럼 햇빛이라도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 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일사병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다? 적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환경보건에 관한 부분인데 함께 그냥 좀 연관지어서 함께 지금 같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적외선은 여러분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외선 치료한다 이런 말하죠. 그랬을 때 적외선 치료는 어느 한 부분에 혈액순환을 도와줄 때 효과가 좋아요. 적외선은. 그런데 이것도 과하면요, 화상을 입거나 뻘겋게 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리고 적외선 하면 일사병의 원인이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의 원인, 백내장의 원인, 혈액순환 촉진 하면은 적외선. 되셨습니까? 반면 자외선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외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비타민 D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 하면은 햇빛을 보면 돼. 그때 햇빛이 적외선이 아닌 자외선입니다. 비타민 D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 고루병 생길 수 있다. 그죠? 그거 생각하고 또 자외선은 무슨 작용한다? 살균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컵 같은 거, 햇빛 같은 게 막 나오는 그 함에 넣어놨죠. 그게 뭐야?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외선 하면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살균 작용이라고 하면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이런 거 있죠.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런 거는 햇빛에다가 균을 죽이는 거야. 햇빛에다 늘어서 일광소독을 하는 거죠. 그게 왜? 자외선에 의한 살균 작용이거든. 그래서 자외선 하면은 살균 작용 비타민 D 요거 두 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자살, 자외선은 살균 작용, 자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자외선은 피부 색소를 침착해서 기미 같은 게 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외선을 너무 오래 쬐면 뭐가 유발하기도 한다? 피부암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두 가지 비교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십니다.